조절하고 폐차를 많이 해서 배우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통장 잔고에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느껴지진 않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 월세가 좀 궁금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것 좀 여쭤봐도 돼요? 투자한 지 7개월 정도의 4채 낙찰에 3채 월세 임대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2채는 인천 그리고 하나가 경기도 광주. 그러면 3채에서 총 받는 월세가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매출이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받는 월세가 180.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좀 제외하면 순 월세는? 와이프하고도 좀 사이도 안 좋아지고 투자를 너무 열심히 치우치다 보니까 맞아요. 삶이 없으니까 고민을 그래서 엄청 많이 와서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이제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서 야간 근로도 한 7년, 8년 정도 했어요. 완전 풀 야간. 진짜 허리도 너무 아프고 병원도 너무 많이 가고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는데 우연찮게 작가님의 제잡은 그 영상 알고리즘이 경매로 떠서 이거 뭐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다가 또 알고리즘이 작가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잘못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 이제 책을 먼저 하나 사서 읽어보고서 작가님한테 이제 문자 드리고 수강 신청하고 기다리고 그러고 방향이 아파트 시세차익 쪽으로 갔다가 빌라, 월세 네. 쪽으로 방향을 어렵게 고민 끝에 손해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입찰할 때는 1등을 한 번도 못했지만 이 빌라로 방향을 전환하니까 지금 낙찰을 그래도 기간이 7개월 요 정도 기간 동안 4채 낙찰을 받고 3채를 임대 완료했다는 거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 안에서도 기회와 희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맞아요.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등기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도 되나? 오히려 속도를 조절해보자. 조절하고 폐차를 많이 해서 배우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직 통장 잔고에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느껴지진 않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 월세가 좀 궁금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것 좀 여쭤봐도 돼요? 투자한 지 7개월 정도의 4채 낙찰에 3채 월세 임대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2채는 인천 그리고 하나가 경기도 광주. 그러면 3채에서 총 받는 월세가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매출이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받는 월세가 180.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좀 제외하면 순 월세는?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80만 원? 네. 야, 그래도 7개월 만에 순 월세 80이면 든든하죠.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긴 하지만 그 정도면 네. 큰 힘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새 채를 임대하고 명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물건의 장점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사실 1번 물건이 겨울에 낙찰받고 비수기 때 임대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시세보다 못 받아서 처음에 되게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월세도 정말 잘 내주시고 집 관리도 해주시는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수익금은 되게 작은데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또 그거가 그 바뀐 집이었나?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낙찰 받고 명도할 때도 그때도 한번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고민은 엄청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겁없이 뛰어들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거를 하고 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사후점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배운 기술이 또 다른 행운을 갖고 오겠구나가 좀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월세 투자의 방향이 투자를 쌓는 방향이다 보니까 집에서 배운 경험하고 노하우를 다음 물건에다 정확히 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 물건 낙찰받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허가도 신청을 한번 했었던 물건이어서 얘는 놔야 되나 일이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게 가볍고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라기보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고민한 것들은 대다수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고민한다기보다 혹시 모를 미래의 큰 일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되게 산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 선이 그렇게 과하게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산을 에베레스트라고 바라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3자 입장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뭐 이거 막 도배도 새로 하고 페인터도 새로 칠하고 이럴 게 내가 아니거든. 선생님 어차피 돈으로 해결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왜 자꾸 고민하나라는 생각까지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는 지금 180에 이자 비용 빼니까 8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맛을 내가 느껴봤으니까 돈 맛을 좀 느낀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하까지 또 낙찰을 네. 받은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집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하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깊숙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는 순서로 갈게요. 우선 집은 한번 봤는데 집이 굉장히 근래 제가 이 정도 컨디션 집을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나 고민도 하긴 했는데 전기 공급까지 또 시켜 놓으시는 바람에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집이 곰팡이가 난리가 났네. 낙찰 받고 나서 비어 있었나 보다. 얼마나 비어 있었어요? 1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1년 정도 비어 있었던 거고 원래는 세입자 거주. 후순위 세입자신데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셨는. 그래서 명도는 좀 수월한 편이었고 네. 바로 비밀번호 받고 들어왔는데 특히 천장이 다 쏘고 있네. 근데 저 천장은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러면 세입자분하고 얘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세입자분하고 얘기했을 때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이제 반장님한테? 네. 아. 사건 열람 기록도 이제 가서 열어봤는데 아예 임차권 등기도 없고. 그 허구 물건은 네. 계약서가 안 들어오더라고. 네. 그래서 기존 세입자를 전화번호 알아내기가 되게 네. 어려운데 그래도 반장님 협조 받아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해봤는데 저거는 왜 들은 건 없어요? 사실 때 뭐 천장 누수나 이런 건 없었다고. 사실 때 네, 그분 그러면 더 희망적이네. 그러면 여기 문이 닫혀 있는 1년 기간 동안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위층에서 누수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그 누수가 어쨌든 빈집이다 보니까 조금 곰팡이가 생긴 게 근데 저거는 웬만한 누수 갖고는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전 조금 드는데 그럼 저거에 대한 정보는 선생님은 들은 건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게 없어요. 제가 가늠하기로는 하필 저게 싱크대 옆쪽에 천장이 곰팡이로 덮여 있는 거 보니까 위층 싱크대도 저 위쪽일 거잖아요. 그러면 저 싱크대 하수 쪽이나 수전 있는 데서 누수가 잘 생겨요. 그럼 제 생각에 저거는 저 정도 양이라면 빗물 누수로는 저렇게 커지기는 쉽지 않을 거고 수도관이나 아니면 싱크대 하수구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저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모양도 싱크대 쪽에서 점점 퍼져서 곰팡이가 넓어진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위층에 물어봤는데 그런 이벤트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화재보험 비슷한 거를 드러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